미망인의 설계도. 45세 예술 애호가라는 가면. 내 이름은 유진. 사람들은 나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비운의 미망인이라고 부른다. 주위에서 재혼을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 내 생각은 아니올시다이다. 나의 주관은 아직 젊은 나이니 내 재산을 축 내지 않고 상대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들고 대가로 육체의 향연을 제공하는 님도 보고 뽕도 따면 그만이다. 나는 나름대로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절대로 불쌍한 자들의 돈을 털어먹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면 그만이다. 즉, 그들에게 욕망을 일으켜 그들의 돈으로 놀고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돈을 뺏어서 내부를 축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남편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운은 아니다. 그의 100억대 유산은 나에게 시간과 여유라는 무기를 안겨주었다. 결혼 초의 유산 이후 아기는 생기지 않았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파트너이며 그것은 요즘 흔한 조기 퇴직자의 퇴직금이다. 일단 그들은 갑작스런 목돈이 생기면 돈을 쓰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 가장 달콤하고 잘 익은 열매에서 나온다. 돈이 없는 건달은 돈이 있을 것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돈을 뺏어갈 생각을 한다. 한 번의 잠자리만 가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유진이 생각한 방법은 그럴듯한 남자를 물색한 후 그에게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돈을 유진이 가지고 있는 동안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돌려준 이유는 끝인 것이다. 오늘의 타겟은 오상현. 50대 초반 대기업 부장으로 조기 퇴직했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미술 감상 수업을 듣고 있다. 나는 그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가진 가장 완벽한 하룻밤의 먹잇감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수업이 끝난 후 그가 자주 앉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나의 외모는 철저히 계산된 고전미를 강조한다. 화려한 명품 대신 은은한 캐시미어 코트와 남편이 남긴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것은 나에게 재력은 있으나 세상 물정의 어두운 고독한 여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한다. 상현 씨가 내 옆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우연을 가장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이 그림 작가 이름이 모네가 맞을까요? 상현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좋은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30년간의 회사 생활이 남긴 피로와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아, 네. 맞습니다. 모네의 수련 시리즈 중 하나를 재현한 그림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힘이 없었다. 역시 저는 그림을 봐도 영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술관을 많이 다녔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어렵네요. 나는 그의 앞에서 남편과 혼자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다. 이것은 나도 외롭다와 나에게는 유산이 있다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상현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동정심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고독보다 나의 미망인의 고독에 먼저 반응했다. 힘드시겠네요. 저는 얼마 전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회사에서 나왔다. 내 귀에 그 말은 퇴직금이라는 수표를 들고 세상에 나왔다는 뜻으로 들렸다. 내 작전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설계도를 위한 빚의 미끼. 우리는 그날부터 며칠간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반복했다. 상현 씨는 자신의 회사 생활, 무너진 꿈, 그리고 퇴직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서서히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내적인 아름다움은 듣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내적 아름다움 코스프레는 완벽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제공했다. 상현 씨, 30년간 열심히 사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당신의 시간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저도 잃어봐서 알아요. 시간은 돈보다 귀한 거예요. 나는 그의 마음을 훔쳤다. 이제 경제적인 덫을 놓을 차례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남편이 남긴 자산이 모두 부동산이라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어서요.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는 나의 재력을 과시하는 장치였다. 제가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돌려야 하는데 딱 3개월만 쓸 수 있는 단기 자금이 필요해서요.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려니 좀 그래서 나는 눈을 살짝 붉혔다. 그에게 부잣집 미망인의 일시적인 곤경이라는 완벽한 그림을 보여준 것이다. 상현 씨의 눈빛은 이번에는 동정심과 영웅 심리로 뒤섞였다. 그는 방금 퇴직금을 받은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난 남자다. 유진 씨,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그는 계산기에 자신의 퇴직금을 두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3억 원 정도. 3개월 후에 이 부동산 매각하면 바로 갚아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자도 당연히 쳐서요. 나는 금액을 던졌다. 3억은 그의 퇴직금 중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높다. 상현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까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3개월 후에 확실히 갚으실 수 있겠죠? 제가 마침 회사에 있을 때 들어놓은 상품이 만기 직전이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성공이었다. 그는 미망인의 곤경을 해결해주고 재력가의 신뢰를 얻는다는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환상에 빠진 것이다. 계약, 그리고 무너지는 방어선. 우리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나는 철저하게 돈 떼일 걱정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복잡한 차용증, 부동산 담보 확인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내가 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에게 3억이라는 금액을 차용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그는 나에게 종속된 하인이나 다름없다. 나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다. 상현 씨, 저 믿고 해주시는 거 고마워요. 하지만 세상 무서우니 법적인 절차는 완벽해야죠. 그는 나의 철저함에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떼일 리 없는 믿을 만한 재력가와 거래한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돈을 송금한 후 상현 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퇴직 남성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를 지켜주는 기사이자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영웅이 된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나는 그의 영웅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상현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상현 씨는 저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저희 보호자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집으로 초대할게요.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은 상현은 귀가 번쩍 뜨인다. 택시를 타고 한남동의 빌라촌으로 들어선다. 그녀가 안내하며 들어서는 집안의 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집이다. 유진은 와인 냉장고 앞으로 상현을 데려가 여러 종류의 와인을 설명하며 그에게 마시고 싶은 와인이 있는지 묻는다.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던 그로서는 이렇게 많은 와인을 구경하기도 처음인 것이다. 저는 와인에 대해서 몰라요. 유진 씨가 주시는 대로 마실까요? 유진은 정직한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친구들도 초대를 잘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현 씨가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둘은 와인에 취해갔다. 몇 병의 와인을 마시자 취기가 상당하다. 유진은 술이 오르자 본격적으로 상현을 유혹해 나간다. 상현도 남자인지라 그녀의 유혹을 버틸 재간이 없다. 유진이 상현의 옆으로 당겨 앉으며 러브샷을 청한다. 상현은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을 길이 없다. 어려서부터도 친구들 사이의 대물이라고 부러움에 찬 놀림을 받던 그의 물건이다. 거기다 상현은 성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뇨기과 의사의 처방으로 매일 5ml짜리 비아그라를 매일 복용하고 있는 터라 불시에 닥치는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유진의 도발에 상현은 그녀에게 과감한 스킨십을 시도한다. 등으로, 둔부로, 가슴으로 그의 손이 옮겨가는 대로 그녀의 반응은 아찔하다. 서로의 흥분이 극에 달하자 유진이 소파에 등을 기댄다. 나의 것으로 넘어진 유진의 둔부를 지그시 눌러본다. 술이 취했음에도 그녀가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상현의 손이 그녀의 무장을 해제시키려 바쁘다. 상현 씨, 잠깐만요. 방으로 가요. 그녀가 상현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간다. 호화로운 침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녀를 밀어붙인다. 침대로 가면서 그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켰다. 마음 놓고 그녀의 몸을 더듬어 나간다. 그녀의 교성이 귀를 간지럽힌다. 그녀가 나의 것을 입으로 가져가며 연신 교성을 지른다. 그렇게 서로를 괴롭힌다. 유진이 그녀의 입구로 나를 안내한다. 살며시 들어가니 유진의 입이 그냥 벌어진다. 가지런한 치아가 아름다운 열매의 씨앗처럼 보인다. 유진 씨, 괜찮아요? 너무 커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말없이 우리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그만하라는 유진의 소리에 움직임을 멈추니 움직여요. 여자가 그만하란다고 멈추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속으로 웃으며 한동안 행위를 더 해갔다. 유진이 몇 번의 항복을 선언한 후에 나의 동작도 멈췄다. 둘은 늘어져서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 상현 씨는 왜 이렇게 커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얘기를 해준다. 상현 씨와 재미 보려면 집에서는 안 되겠어요. 아줌마가 보면 흉 볼 거예요. 우리는 남은 와인을 마저 마신 후에 식사를 하러 나갔다. 한정식을 먹으며 유진의 얘기가 충격이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는 돈이 필요치 않다며 그렇게 그녀는 자기와 궁합이 잘 맞으니 3일에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3일에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황송할 뿐이다. 식사를 하며 서로의 몸에 대한 칭찬으로 야사에 나올 법한 얘기들로 음흉한 눈빛을 보냈다. 식당을 나와서 헤어져 집으로 간다. 상현은 집으로 가는 내내 유진의 굴곡진 몸매를 잊을 수가 없다. 침대에 누워있는 부인을 넌지시 건드려서 유진을 생각하며 희롱을 한다. 부인의 항복으로 게임을 끝내고 황홀한 잠에 빠져든다.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 문자가 온다. 상현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요? 어제의 그 카페에서 둘은 다시 만났다. 유진 씨, 무슨 일 있어요? 네,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라고 하니 상현의 궁금증이 한층 커진다. 호호호, 얘가 상현 씨의 거기를 보고 싶다고 얼마나 보채는지 하는 수 없이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밑을 손으로 가리킨다. 둘은 그렇게 음흉한 농담을 하며 카페를 나와서 호텔로 향한다. 룸으로 들어서자 유진이 더 바쁘다. 유진이 성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제의 복수라도 할 작정인 듯. 그렇게 한바탕의 전투를 치르고 상현 씨, 돈을 돌려드리려고 보자고 했어요. 유진의 말은 이어갔다. 상현을 붙잡아 두려고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주겠단다.
그러면서 유진이 3억 5천만 원이 찍힌 수표를 준 것이다. 5천만 원은 뭡니까? 나하고 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 그걸로 쓰세요. 세상에 이런 꽃뱀도 있나? 둘은 깔깔거리며 웃는다. 이번 전쟁의 승자는 상현인 듯하다.